네, 박인숙 의원입니다. 지금 매우 비상 상황이고 아마 전 세계 팬데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마비가 현실이 되었고 안보 마비, 치안 마비도 우려됩니다. 이 악몽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재앙을 키운 원인은 이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과학 현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고집스런 반복된 잘못 대응 책입니다. 저의 발언 요지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의 너무나도 틀린 주장과 거짓말들을 반박하는데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대구 경북 주민의 고통이 너무 심한데 이를 집중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능우 장관의 첫 번째 거짓말. 감염학회가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전면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감염학회 등등 여러 학회뿐만 아니라 의협에서 7차례나 이미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고 박능우 장관의 두 번째 거짓말은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것은 질본의 요구대로 한 것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이 전에 기자 브리핑에서 해외 감염원이 안 들어오는 것이 좋겠으나 여러 여건상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막고 싶은데 말꼬리를 얼버무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딘가에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것으로 제가 짐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틀린 발언은 중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퍼뜨렸다. 코로나 확산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들이 감염원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증상도 기침도 없는 한국인이 중국에서 감염을 가지고 왔다. 중국인 입국 제한보다 국내 신규 환자를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어제 중국 학자 중난산 원사도 이 원사도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여서 매우 우려스럽고 놀라운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장관이 왜 이런 엉터리 발언을 하게 됐나 제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번 확진자가 보고된 1월 20일부터 31번 확진자가 보고된 2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확진자 31명의 국적은 중국인 6명, 한국인 25명입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을 해보면 6대 25로 한국인이 훨씬 많으니까 이런 말을 한 모양인데 이건 너무 단순하고 무식한 발상입니다. 그 당시 매일 중국인이 하루에 10,000명, 20,000명 정도 들어오다가 점차 5,000명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 내국인들은 그 행선지 동선을 알 수 있고 추적 관찰이 가능하니까 잘 발견이 되고 진단이 되니까 초기 확진자들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논문에서 확인이 되고 있지만 무증상 또는 경증 중국인 감염자들이 별로 아프지 않죠. 사람들은 우리나라 관광을 와서 많이 돌아다니다가 며칠 후 자기네 나라로 중국으로 되돌아갔으면은 그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최근 밝혀지고 있는데 종전의 사르스나 메르스와 매우 다르고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즉 잠복기도 매우 길고 감염 초기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증인 시기에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전파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부터 엑스레이나 CT에서 폐병변이 보일 때는데 그때쯤이면 이미 바이러스 배출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유추해 보면 활발하게 돌아다녔던 중국인의 그 관광객들이나 방문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히 후베이성이 폐쇄되기 전에 거기서 온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수가 감염된 상태로 이 바이러스를 우리나라에 전파하고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장관이 이런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정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나쁜 발언입니다. 장관의 네 번째 틀린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특성 자체가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 팩트는 맞지만 그럼 막을 필요가 없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아예 원천부터 막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가 코리아 패싱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막는다, 못 들어오게 한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거꾸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틀린 말. 하루 2,000명을 어떻게 다 격리 수용하냐? 불가능하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막아야지. 예? 격리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하자. 이게 이 정부가 한 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2,000명은 안 되고 3만 명 유학생은 가능합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에 그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관리에 42억의 예산을 붓는다고 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2월 23일 브리핑에서 중국 유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대학병원 의료진을 숙소에 파견해서 관리하겠다라고 공언하였습니다. 지금 의심 환자만 6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 관리를 어찌하려고 또 유학생 3만 명을 여기다 6 더하기 9면 9만 명의 의심 환자, 의심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유학생들을 안 맡고 있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중국 유학생이 우리 국민보다 더 우선이죠. 유학생이 입국하면 공항에 전용 셔틀을 가지고 가서 모셔와서 2주간 격리하라고 대학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인실 기숙사도 1인실로 만들어주고 이도 안 되면 비싼 캠핑카도 마련해주고 우리도 타본 적이 없는 비싼 캠핑카를 다 마련했습니다. 도시락과 간식도 주고 넷플릭스 깔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입국 금지 당하고 졸지에 격리돼서 어떤 시설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정부는 알고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정부입니다. 이제 다른 주제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현장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저도 가보고 싶지만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민폐만 끼칠 것 같아서 못 가고 있습니다. 방호복이 없어서 일반 수술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의료진 보호를 이렇게 하면 누가 우리 국민을 보호합니까? 의료진의 피로가 극도로 누적되고 있고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 한 보도에만 490명의 의료인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확진자 선별에서도 고위험군을 분류해서 병상 배분에 다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많은 주민들이 검사를 받기 원하는데 신천지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검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신천지와 상관없는 검사가 필요한 주민들이 검사라도 받게 해줘야 됩니다. 이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은 각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다양한 형태로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미 스스로 자가 격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아주 조금씩 그 정체를 밝히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과잉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 CDC도 과잉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고 국내의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야 하는데 정부는 듣고 싶은 조언만 듣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감염을 퍼뜨린 것은 결국 애초에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우한에서 입국을 정부가 봉쇄할 마지막 기회를 차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임을 다시 판명되고 있습니다. 후에 이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반드시 이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입국 금지, 특히 유학생들 입국 금지에서 방역에서 과부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우리 국민들의 관리와 치료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에 그 박능호 장관이 2017년 2년 전에 우간다에서 열린 회의가 이게 국제 글로벌 헬스케어 시큐리티 아젠다라고 국제 보건 안보 구상을 미국에서 만들었고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기구를 만든 건 좋은데 2년 전에 우간다의 회의에서 우리가 선도 그룹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박능호 장관이 참석해서 그 환영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염병 대유행이 고통과 방치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촘촘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실천은 빵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상입니다.